안녕하십니까. 축구 성무패 교주입니다. 제 화면에 보이시듯이 제가 1,000원짜리 마킹을 어, 마침에 분석을 해서 마킹을 했습니다. 저도 선구매를 일단 하긴 했지만 요 1,000원짜리 마킹 위주로 구매를 하려고 재구매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의 분석 방향은 최근 성적과 현재 챔피언스리그 조별 상황을 조금 섞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첼시와 4라운드까지 했죠. 4라운드까지 하는 결과가 첼시가 7점, 잘츠부르크가 6점, 그 다음에 AC밀란이 4점, 디나모 자그레브가 4점입니다. 지금은 1위가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내일 모레 경기부터 그 다음 주중에 다시 있겠죠. 그 경기까지 합치면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면 승점이 6점을 따면 지금 AC밀란도 마찬가지고 디나모 자그레브도 마찬가지고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도 마찬가지고 혼돈에 뭐 그렇게 혼돈은 아니지만 혼돈에 지금 2조입니다. 2조. 그래서 요 두 경기는 요 보시다시피 요 무승부가 조금 있죠. 근데 승패는 요 상위 두 팀이 요 팀을 뭐 홈에서 만났거나 요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두 팀은 이번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원정 상황도 그렇고 홈 상황도 그렇고 팽팽합니다. 그래서 첼시가 현재 흐름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맨유한테 홈에서 막판에 한 점을 줘서 무승부가 됐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원정 상황이긴 하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첼시가 다음 경기는 11월 3일이죠. 11월 3일이면 주중 경기입니다. 주중 수요일날 주중 경기인데 홈에서 디나모 자그레브 합니다. 그러니까 요 경기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기죠. 솔직히. 그래서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잘츠부르크는 다음 경기가 원정상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시밀라 원정을 떠난다는 게 참 힘이 들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시밀란 원정이 홈에서는 1대1 무승부가 났습니다. 근데 28분에 넣고 40분에 넣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 팀이 리그 성적도 그렇고 1위입니다. 1인데 리그 성적도 그렇고 지금 내고 있는 점수대가 굉장히 나쁘질 않습니다. 나쁘질 않기 때문에 첼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팽팽한데 만약에 복식을 제가 가라면 복식을 가면 승을 가겠습니다. 승을 가겠는데 단통이라면 무승부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복잡하니까 자 A조부터 간단하게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그래서 A조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폴리가 리버풀이 지금 남은 경기 두 경기 남았는데 둘 다 만약에 이기면 14점이 되죠.
그래서 6점이니까 15점이 되는군요. 그래서 나폴리 다음 경기가 원정을 가야 됩니다. 원정을 가야 되는데 나폴리 한번 볼까요? 이번 레인저스 경기를 이겨버리면, 만약에 이겨버리면 다음 경기 원정에서 뭐 벤치 멤버를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 득점상 리버풀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13점, 플러스 6점 이렇게 돼 있죠. 렌저스는 탈락이 거의 확정입니다. 확정. 두 경기 남아 다 이겨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약스도 리버풀을 이기고 두 경기 다 이겨도 아약스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플러스 6점이고 말해서 10점 차이 나죠. 10점 차이. 이 10점 차이를 극복하려면 골행을 무수하게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리버풀이 만약에 한 점도 못 내고 계속 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이번 경기는 아약스와 리버풀이 만났기 때문에 아약스가 굉장히 홈에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약스는 다음 경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경기는 레인저스를 갑니다. 레인저스를 가기 때문에 이 상황이 리버풀은 홈에서 나폴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약스도 충분히 10점 차지만 레인저스 상대로 다득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수비적으로 이번 경기는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고, 제가 볼 땐 충분히 무승부에서 약간은 리버풀이 약간은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복식을 간다면 리버풀 쪽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마킹을 한 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마킹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조금 분석을 더 해보시고, 클럽 브레이라든지 이런 팀들 있죠. 이런 팀들 좀 더 분석을 해보시고 여기에 복식을 조금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제가 한 16 마킹 정도를 마킹을 한번 해보고 이번 업로드는 마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는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쪽이 유리하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64를 하든 해놓고 빼겠습니다. 16까지 그런 식으로 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이진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 보이고, 세비야는 홈에 지금 최근의 흐름상 요 챔피언스 리그 상황하고 상관없이 흐름상 약간 이렇게 되죠. 약간 승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샤크타르 도네츠. 제가 라이프치하고 도르트문트, 벤피카는데, 벤피카는 제가 볼 때는 홈승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맨시는 분명히 다음 경기가 조금 쉬운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챔피언스 리그 조별 성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선수 명단을 조금 몇 명 교체를 하지 않을까.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성적이 괜찮습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나 져도 상관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라이프치는 꼭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제가 볼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수 명단도 그럴 것이고 라이프치가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시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유벤투스는 이런 경기들은 빼도 됩니다. 유벤투스. 그 다음에 클럽 브레에도 지금 1, 2위 거의 확정에 가깝습니다. 근데 포르투가 열심히 하면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는 달아야 되고, 리버풀이면 제가 볼 땐 이쪽이 약간 열심히 하는 쪽에 찍어야 되겠죠. 에티마드리드 괜찮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미네라고 하는데, 바르셀로나는 꼭 이 나머지 경기들을 다 이겨야 됩니다. 다 이겨야 되고, 미네는 약간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에 원정을 갔지만 힘없이 2대0 이상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도 연관이 있겠지만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죠. 제가 요걸 자 챔피언스 리그를 자 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넨 바르셀로나 지금 4점입니다. 4점. 풀젠이 꼴찌죠. 0점입니다. 0점이고 4점이면 미네는 거의 1, 2등이 확정이 났고 6점이면은 13점이죠. 그래서 미네는 무승부 한 번만 더 하더라도 충분히 1등이 거의 확정입니다. 10골 차가 나죠. 지금 인터밀란과 10골 차가 나는데 바르셀로나가 인터밀란한테 한번 잡히면서 거기서 굉장히 타격을 조금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경기가 남았는데 바르셀로나 일정을 한번 볼까요? 잠깐. 챔피언스 리그 바르셀로나와 풀젠 경기가 한 개 남았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긴다 보고 이번 경기 이기면 4점에서 10점까지 올라가죠. 그렇다면 잠깐만 다시 볼게요. 인터밀란이 지금 7점입니다. 7점. 그래서 인터밀란 한번 볼까요? 인터밀란이 7점인데 플러스 1점입니다. 득실차가 플러스 1점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같이 플러스 1점입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지금 남은 경기가 인터밀란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은 풀젠하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도 다시 풀젠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밀란이 다음 경기를 그 다음 경기 한번 볼까요? 챔피언스 리그 미넨 경기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미넨이 져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해야 인터밀란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번 경기는 이 챔피언스 리그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요번 경기는 자존심이 좀 걸리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무승부에서 스리마킹이 다 나오는 경기입니다. 제가 볼 땐. 왜냐하면은 이 경기 집중을 잘 안 하면 경고 누적이라든지 이상한 악재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게임에서 미넨이 조금 라인을 위로 올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스리마킹이 다 나오는 경기입니다. 딴 경기보다 딴 경기를 하나 뺄게요. 제가 볼 땐 세비야 괜찮고 라이프치, 도르트문트, 클럽 브리에, 그 다음에 아약스. 자, 제가 클럽 브리에를 뺐습니다. 포르투가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클럽 브리에가 홈이기 때문에
괜찮다 보고, 이러면은 약 96 마킹 정도 되죠. 96 마킹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빼볼게요. 자, 바르셀로나가 딱히 미넨이 제가 볼 때는 이진급을 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다음 경기 치중하는 방법도 그다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정을 빼면 원정을 한번 빼볼게요. 그리고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는 두 팀 다 이런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 자체가 굉장히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고 리그 성적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팀이 네 팀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홈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르세유는 최근 두 경기, 세 경기 정도가 안 좋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좀 좋아 보이고 토트넘도 이번 경기 굉장히 제가 볼 땐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난 홈 경기에서 지난 원정을 떠났죠. 스포팅 쪽으로 원정을 떠나서 0대 0에서 손흥민이 빠지고 두 골을 먹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이번 토트넘 홈 경기는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요 두 팀 다 프랑크푸르트와 두 팀은 굉장히 열심히 할 것. 딴 경기보다 요 경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1대0, 2대0 정도로 경기 결과하고 내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기들은 경기 내용과 결과가 틀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밀어붙이고도 득점을 못 내는 경우도 있죠. 어저께 토트넘 같은 경우 득점 낼 때 득점을 내줘야 되는데 공격수들이 득점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득점을 못 내면 계속 수비를 하다 보면 중간에서 카트 당해서 다시 역습을 당할 확률이 높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복식을 한다면 아까 요런 지금 요 정도의 복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64 마킹인데 제가 한 두 개, 세 개 정도를 빼볼게요. 두 개 정도만 빼볼게요. 16 마킹을 하려면 두 개 빼면 되겠죠. 바르셀로나, 아약스,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자, 요 뒤에 두 경기를 제가 뺄게요. 첼시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세비야도 뺄게요. 세비야를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세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무패가 이렇게 좀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좀 자주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힘이 듭니다. 그 분석도 그렇고 계속 뭐 당첨이 되면 기분 좋아서 분석이든 마킹을 하겠지만 낙첨되신 분들은 조금 그렇게 뭐 심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기분이 다운될 수 있죠. 충분히 호주머니 사정상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굳이 조금 무리하셔가지고 배팅을 이렇게 하시면 끝나고 나서 타격이 조금 있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게 토토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언젠가는 큰 돈이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방에 뭐 이번 경기 내가 꼭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 세비야와 코펜하겐이
두 팀 다 지금 요번에 무승부를 하게 되면 자동 탈락입니다. 자동 탈락인데 6점이면은 8점까지 올라가죠.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무승부 이상을 계속 못했을 때 그렇다면 세비야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근데 세비야가 잠깐만요. 세비야를 한번 최근 성적은 뭐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성적이 지금 보이시죠?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관전을 좀 했는데 비슷하게 갔습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79분에 79분 81분에 요 두 골이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집중력이 갑자기 흐트러졌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요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경기입니다. 요 경기가.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죠. 제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세비야가 원정 상하기도 하지만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비야가. 그래서 지금 코펜하임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좋죠. 맨시하고도 무승부가 났었고. 자, 원정 상황 한번 볼게요. 원정 상황이 그렇게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리그에서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요거는 작년이니까 분석해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마킹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세비야를 넣고 이렇게 해서 아까 1,000원짜리 마킹에서 요 2번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16 마킹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 16 마킹이죠. 지금 구매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0.1, 0.009, 0.1, 0.2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요 정도는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요 정도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근데 지금 요 짝대기가 70%, 68% 요게 빠졌죠. 그렇지만 요 경기는 분석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요 마킹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 마킹을 하시든지 자 기억을 하시든지 제가 마킹을 다시 제 손으로 급하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무승무패 승무 승승승 승무 승승무 승승. 예, 마킹을 인력 마킹을 마쳤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1,000원짜리 마킹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팀들이 선수 명단을 조금 뺀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도르트문트, 맨시, 라이프치가 지금 최근 성적이 그 나쁜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 두 팀을 상대로 지금 맨시는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득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기세 싸움에서 라이프치나 도르트문트가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프치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 그래서 1,000원짜리 마킹으로 가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마킹을 아까 클럽 브리에도 무승부를 제가 했었죠. 무승부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 이렇게 아까 요 마킹이죠. 자, 리버풀 무 이는 뭐. 자, 요렇게 해서 1,000원짜리 마킹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클럽 브리의 요 마킹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희망인 요번에는 전체적으로 홈팀들이 다 유리한 경기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정팀들이 선수 명단을 조금 조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1등이 나오는 마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홈팀들이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이런 팀들이 퇴장만 안 당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58회차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1등 하시고 부자 되십시오.